이광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죠? 우리가 98년도에 우리가 IMF 위기에 왔을 때 IT 테스트 베드 국가를 해서 대대적인 통신망을 깔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결국 위기를 돌파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결국은 코로나가 가져오게 된 디지털 세상과 그린 세상을 앞당겨서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을 나아가자. 그래서 예.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바꾸자 이거죠. 네. 98년 IT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했듯이 지금 이 시점에 그린 산업, 디지털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자 이거로군요. 예, 그래서 미래를 앞당겨서 주인공이 되는 길을 가자 이거죠. 거기 이제 하나 추가한 게 지역 균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더 이 수도권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거는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예. 이 결과가 결국은 지역 균형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산업, 그린 산업 이런 중심이 또 지역에 골고루 함께 퍼지자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 과정에 뭐 정부나 기업체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돈 벌 기회를 주자. 요 아이디어를 우리 이광재 의원이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재형저축을 보시면은 그 금리가 10%일 때 26%를 정부가 보장해주면서 결국 기업으로 돈을 유치해서 함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야, 그 재형저축, 재산형성저축 이거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올해 들어간 그 4차 추경에만 들어간 돈이 64조 원인데요. 예.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이거를 10,000원짜리를 하늘로 싸면요. 에베레스트 한 80개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시중에는 부동산에 2,500조, 그 다음에 회사들이 갖고 있는 약 2,000조 원, 우리가 1경 8,000조 원의 금융자산이 있는데, 예. 우리가 그 미래로 가려면 국민 세금으로 다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결국 투자를 이끌어야 되는데, 디지털 그린으로, 이걸 이 엄동설안에 국민들한테 투자하세요. 이렇게 투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럼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예. 세제 혜택을 줘서 결국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몰려가고 우리가 주식 대출 받아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위험 부담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세제 혜택을 줘서 큰 이익은 아니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수입을 얻으면서 함께 미래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네. 그 세제 혜택을 그러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뭐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좀 깎아준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는 그 약 3억 원까지요. 이걸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면 또 그건 또 약간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근데 돈이 또 아예 없는 사람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 3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거기까지를 잘라서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그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저것이 되고요. 또 안에 안전판 우리가 자본시장법상 원금을 보장합니다. 몇 %다. 이거는 법 위반입니다. 근본적으로. 결국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국가가 BTL 사업이나 이런 인자 사업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최소 수익률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줘서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펀드를 그 운영하는 또 모집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주체는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가 서울 시민펀드를 했었거든요. 우리 그 강원도 그 태백산에 보면은 가덕산에 풍력단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경 1km 내에 있는 분들은 10% 수익률, 1% 바깥에 있는 분들은 7% 수익률로 다 팔렸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전기값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사주는 값이. 그렇기 때문에 매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 대규모의 해상풍력이라면 또 거기에 맞게 또 설계될 것이고 주요 이제 그 금융기관이 이것을 끌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모집하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결국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거고 우리가 정부는 최소한의 좀 안전판, 그다음 이게 좀 투명하게 또 작동이 돼야겠고요. 그걸 하는 거고 실제는 시장 원리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의 규모도 예. 아주 수익이 작고 안정적인 거,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는 중간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는 이제 자꾸 일을 벌여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프로젝트, 이러이러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붙어서 요 사업에 함께 투자하실 분 모이세요 해가지고 돈을 모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네. 투자했다가 이윤이 안 나고 손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일본과의 그러니까 소재 부품 거기서는 실제 수익이 어떤 건 40%가 난 것도 있고 어떤 건 수익이 굉장히 적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정부가 해야 되는데 수익이 적은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이 안 나섰거든요. 수익이 적으니까. 예. 그래 이제 안정성을 잇는 거죠. 지금같이 이 엄동설 안에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금리가 없고 이런 상황에 차라리 조기가 들어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에 조금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높으면은 위험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죠? 당연하죠. 네네. 근데 그것까지 손실 봤을 때 세금이 메꿔주는 그거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한가요? 아니 네, 그동안에 알려진 바로는 손해 보면 그 세금으로 메꿔줄 테니 누구나 참여하세요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건데 그거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암만 정부가 밀고 가는 사업이라고 하자면 최소한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틀림없거든요. 예, 네? 예.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 시장 원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은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어떤 작동도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급적 민간의 원리가 충실하게 보장되는 선상에서 정부가 투명성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수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투명성 그다음에 약간의 세제 혜택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그 사업을 정부나 지자체가 끌고 간다는 어떤 그 보장 요 정도까지는 좋은데 네네. 그 왜 정책형 뉴딜 펀드 이거는 손해 보면은 정부가 넣은 돈 먼저 손해 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문제 아닌가요? 그건 이제 규모가 이제 굉장히 적은 규모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수익이 굉장히 적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투자가 안 되면은 결국 핵심 인프라가 안 깔리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후순위채를 정부가 우리가 인수해 준다.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의 안전판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굉장히 규모 액수가 작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거는 손해 볼 위험이 정말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다고 봐야죠. 그러나 손해 볼 위험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위험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국민들을 참여시키면서 만약 손해 보면 우리 정부 돈이 먼저 나갑니다. 이게 과연 시장 원리에 맞느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금리가 10%대 26% 재정 저축을 준 것은 결국 많은 기업으로 결국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국민들은 장롱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일을 하게 하려면 돈이 뭔가 이익과 안정성 두 가지가 함께 결국은 절충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법의 테두리,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저는 국민들도 이익이고 국가도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사업 하나하나당 펀드가 설계될 때마다 일반 국민들도 다 따져볼 거니까 전부 다 다르겠군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부분을 또 함께 굉장히 투명하게 또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 지자체도 국민이 참여할 만큼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국민이 참여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래야 손해 안 볼 거 그런 거네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각 부처하고 민간하고 거의 매주 단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이 하고 싶은 일을 이걸 이제 정확히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정확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부는 마중물을 넣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의 그 K 뉴딜 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이제 현재까지는 뉴딜 위원회가 디지털 그린 그다음에 사회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 하나 만든 거하고 뉴딜 펀드를 만들었다면요. 마치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정보통신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오게 되면서 대대적인 IT 투자를 강화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꾀한 것이 이제 과거 패턴이었다면 지금 그 디지털 뉴딜에서도 기존 사업을
확실하게 더 땡기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G만 같은 경우를 2년 내에 27조 원을 갖다 퍼붓는 거는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기존 사업을 땡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죠. 앞으로 이 세상엔 지금까지는 없지만 이것 없이는 못 사는 거.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라든지 예. 우리가 LG화학이나 여기서의 배터리 부분 세계 최강자의 지위를 간다든지 그렇죠. 이번에 정선 회장이 얘기했던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확실히 나가든지 예. 이런 부분에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고 노력하는 거는 앞으로 더 설계가 돼야 되고 예. 적어도 이게 새로운 저는 전 세계가 동일한 시험 문제를 받았잖아요.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네. 이 동일한 시험 문제를 푸는 민족과 나라가 저는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 앞으로 적어도 몇 년 동안 알겠습니다. 더 설계되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성장 동력 전체를 다 고민하고 관장하는 그런 위원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이런 뉴딜 펀드 얘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라임 옵티머스 펀드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정말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월드컵 때 시딩치 감독이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선바 선수를 처음에 기초철학 테스트한 다음에 포지션을 한 거잖아요. 예. 과거 축구는 몰려다니면서 하는 축구였잖아요. 예. 저는 이제는 이 정말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이런 시기에 옵티머스나 이런 건 정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예.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위기의 시기에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 살아갈 연구를 같이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전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마음 아파요, 근데 정치권은 아직도 몰려다니면서 라임 옵티머스만 얘기한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명백히 분명하게 빨리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는 게 필요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빨리 찾아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야 공방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여당 쪽에서 선제적으로 이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받아서 특검한테 맡겨버리고 우리 다른 미래 먹거리 얘기합시다 이럴 수 없나요?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주장인데요. 예. 저는 어쨌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이거를 빨리 수사는 수사의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여기까지 듣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어요.